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읽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계산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심지어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도 당신의 뇌는 쉬지 않고 돌아가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고양이가 무심하게 당신 옆에 앉는 순간 그 모든 압박이 사라지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당신의 신경계가 마침내 안전을 감지했다는 생물학적 신호거든요.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를 선택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컵을 테이블 끝으로 천천히 밀어낸 다음 당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을 때 화가 나나요? 아니면 그 당당함에 감탄하나요? 두 번째라면 당신은 지금부터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단순히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신경계가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활동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조절하는데 그들에게는 즉각적인 반응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개가 그들에게 완벽한 이유죠. 개는 먼저 달려오고 주인의 흥분을 그대로 반영하며 에너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은 고요함과 예측 가능성, 압박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통해서 자신을 조절합니다. 고양이는 당신에게 달려와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아요. 그냥 공간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당신도 그 공간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는데 반응하거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끊임없이 자기 감시를 하면서 보내는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건 모든 걸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 개 안 좋아해? 너무 과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과도한 자극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 고양이 좋아해. 평화로워 라고 말할 때는 조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속도를 낮추고 경계를 줄이며 퍼포먼스 없이 쉴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게 말이 되기 시작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양이와 느끼는 유대감은 단순히 진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안전합니다. 인간관계는 말하지 않은 요구들로 가득 차 있어요. 빨리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 감정을 설명해야 한다는 기대, 안심시켜야 한다는 기대, 감정 에너지를 맞춰야 한다는 기대요. 심지어 애정조차도 압박과 함께 오거든요. 왜 더 표현적이지 않아? 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만큼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죠. 민감하거나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쉽게 자극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협상은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고양이는 절대 당신에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애정은 강요되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거고 고양이가 당신 무릎에 앉을 때 대화나 눈 맞춤이나 감정적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 없이 그렇게 하며 떠날 때도 정당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죠. 이런 경계에 대한 상호 존중은 정말 드문 걸 만들어냅니다. 침입 없는 연결이거든요. 고양이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밀감 자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회피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긴급함이나 요구 없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친밀함을 원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정확히 그걸 모델링하면서 애착이 지속적인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면 애정은 세심한 조율을 통해 얻어지고 유지되는데 당신은 꼬리의 미묘한 움직임, 자세의 변화, 호흡의 변화 같은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보다는 존중의 뿌리를 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형태로든 경계 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생각하기 전에, 해석하기 전에, 감정이 이름을 갖기 전에 조절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걸 위한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당신의 신경계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낮고 리드미컬한 주파수로 작동하는데 의식적으로 편안함을 인식하기 전에 당신의 몸은 이미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 긴장이 풀리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죠. 저주파 반복 소리는 뇌의 안전을 신호하면서 급한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신경계에 말하는 겁니다. 행동도 필요 없고 경계도 필요 없고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환경을 관리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절은 정말 드문 경험이에요.
침묵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고 소음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가르랑거림의 꾸준한 소리는 완벽하게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침입하지 않고 공간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들은 흥분하지 않고 정착된 느낌을 받아요. 마치 내면의 페이스가 마침내 주변 세상과 맞춰진 것처럼요. 이건 대화 없는 공동 조절이고 퍼포먼스 없는 위안이며 당신의 몸은 이걸 빠르게 배웁니다. 어떤 존재가 자신을 균형으로 되돌려준다는 걸 알게 되면 애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제 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지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고양이가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특정 성격 특성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이거든요. 더 내향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고독한 지적 추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읽고, 쓰고, 연구하고 고양이가 키보드 위에서 가르랑거리는 동안 현대 존재의 실존적 공포를 고민하는 거죠. 캐럴 대학의 데니스 코스텔로 연구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신경증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애착 문제가 있는 걱정하는 백과사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고양이와 사색가들이 함께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깊은 사고는 방해받지 않는 주의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성찰, 창의성, 문제 해결은 모두 긴 정신적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고양이는 방해하지 않아요. 그들은 집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집중과 함께 공존하는데 주의를 바깥으로 끌어내지 않고 지속적인 참여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공간을 조각내지 않으면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작가와 예술가와 사색가들이 역사적으로 고양이에게 끌렸던 겁니다. 고양이가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지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현대 문화는 고독을 고쳐야 할 뭔가로 취급하죠. 고요함은 외로움으로 프레임화되고요. 하지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고요함은 명료함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효율적인 단독 포식자인 고양이가 당신에게 그걸 보호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동물 행동학자들이 베이비 스키마라고 부르는 것에 반응하는데 얼굴에 비해 큰 눈, 둥근 머리, 작은 코, 부드러운 움직임이 그거거든요. 내가 이런 특징들을 감지하면 의식적 사고가 개입하기 전에 돌봄 충동을 방출하고 집고양이는 이 패턴과 놀랍도록 잘 맞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올려다볼 때 당신의 뇌는 사냥꾼이 아니라 유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많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학은 감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방향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돌봄은 지속적인 상호성에 대한 기대 없이 바깥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고양이는 당신에게 명랑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안심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당신의 기분을 일일이 모니터링하지도 않아요. 일찍 감정적으로 절제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침입하지 않는 뭔가를 양육하는 것은 그걸 받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취약성 과부하 없이 친밀함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심오한 점은 이겁니다. 이건 사실 고양이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가진 신경계의 종류와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상의 종류에 관한 거였죠. 만약 당신이 고양이에게 끌린다면 그건 당신이 거리를 두거나 단절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미묘함을 위해, 압박 없는 존재를 위해, 지속적인 산출을 요구하지 않는 연결을 위해 배선됐다는 의미예요. 고양이는 당신에게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고 충성도를 시험하지 않으며 강렬함을 친밀함과 혼동하지도 않고 그냥 당신과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고요한 동반자 관계는 다시 인간답게 느끼기 위해 필요한 정확히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체를 사랑하는데 이건 사실 혁명적이에요. 필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선택했거든요. 우리는 의존성 때문이 아니라 선호 때문에 머무는 뭔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당신의 고양이가 6시간 동안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다가 갑자기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할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냥 고양이 주인이 아니라 과부하 없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걸 정확히 찾은 신경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의 고양이를 선택한 겁니다.